가슴과 생식기를 주물러 댔고 가슴을 빨았으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안녕하세요. 재화의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요. 제목은 바에서 일하다가 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유흥업소는 아니고 손님이랑 하는 일은 같이 술 마시면서 대화하는 게 전부인 모던 바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한 손님한테 추행을 당했는데 가슴과 생식기를 주물러 댔고 가슴을 빨았으며 본인의 생식기를 빨아보러 강요를 하고 여러 차례 거부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바에서 일어날 수 있나요? 이런 일들이? 어찌됐건 이제 그런 이제 피해를 당하셨으니까 이제 글을 올려주셨는데, 자, 그래서 경찰에 신고할 생각인데 질문을 이제 한 4가지를 하셨네요. 성추행 당한 기억들은 확실히 남아 있어서 진술은 정확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들이었기에 촬영이라든지 녹취는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진술만으로 범행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정답은 당연히 진술만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차례 이미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다들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성범죄 사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웬만한 성범죄는 처벌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없을 때 기습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증거 확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범죄는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째 질문. 증거가 없다고 상대방이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나오면 어떡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증거는 없죠. 증거는 없으니까 이제 가해자 측에서 사실은 뭐 이거를 인정하는 경우들도 있고 부인하는 경우들도 있고, 사실 저희가 상담해 보면 이제 부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대부분 이제 증거가 없지 않느냐,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분께서 이제 유흥 관련된 업종에 종사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그 부분을 약간 이상하게 부각시키는 가해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집에서 일하니까 이게 뭔가 합의금 뜯어내려고 하는 꽃뱀이다 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자꾸 몰아가시지만, 어찌됐건 뭐 그런 유흥업소에서 종사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성범죄 피해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분들이 뭐 피해를 당해야 될 만한 그런 지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뭐 판단할 때는 그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가해자 측에서 부인하면 오히려 형량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속으로는 더 안심을 하셔도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물론 뭐 그 가해자 측에서 증거가 없다라고 했을 때 수사기관에서 무조건 다 피해자 말만 들어주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정황을 봅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도 따져야 되겠지만, 또 사건 발생한 직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이제 또 그러니까 가해자 주장대로라고 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지금 거짓말 한다는 건데, 뜬금없이 하지도 않았던 추행을 주장한다는 건데, 그러면 거짓말할 때는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야겠죠. 일반적으로 원한 관계 아니면 이제 금전적인 부분인데, 이제 그런 정황이 이제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상대방이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면 처벌 수위는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3번째 질문. 장소가 술집이었고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은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제 법에서는 심신상실, 심신미약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그런 경우 이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술에 많이 취했다고, 만취했다고 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드물어요. 물론 뭐 무조건 된다 안 된다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이 정도 내용을 봤을 때 이 정도 상황 가지고 심신미약, 물론 가해자 측이 주장할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성적인 부위를 막 주물러 대고 막 입으로도 하고 어떤 강요도 하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이거는 심신미약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정황이 더 크죠. 그래서 아마 심신미약으로는 주장을 한다
한들 아마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게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소해 준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처벌의 수위가 낮아질 뿐이죠.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합의를 할 때는 당연히 이제 피해에 대한 그 위자료, 손해배상 금액을 받으시는 게 맞는데, 이 금액을 잘못 이제 얘기를 하시게 되면, 잘못하면 소위 얘기하는 이제 꽃뱀 취급을 좀 당하실 수 있어요. 특히 가해자 측에서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유흥업소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합의금 관련된 돈 얘기 잘못 꺼내기 시작하면 거의 이제 부인하는 사건들에서는 90% 이상은 다 꽃뱀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국선 변호사가 됐든 아니면은 사선 변호사가 됐든 피해자를 대리해서 합의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야지,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 사건 피해자분이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합의 금액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적절치 않아 보여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형성되는 금액대는 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사실 그냥 단순 추행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사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한 번 터치한 게 아니라 뭐 가슴과 생식기를 주물러 댔고 가슴을 빨았고 또 가해자가 자신의 생식기를 빨아보라 강요하고, 이렇게 추행 행위가 지속되고 여러 차례 일어난 걸 보면 사실은 처벌 수위도 좀 높아 보일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잘못 부인하면은 징역 6개월 정도도 선고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그 처벌 수위에 비례해서 합의 금액은 제시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정도면 그래도 한 1,000만 원 전후에서 합의금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은 하는데, 뭐 1,000만 원이 맞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 금액이 성사가 될 수도 있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성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금액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해진 기준은 없고, 양 당사자가 그야말로 합의해서 정하는 금액이 합의금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질문이 조금 많으셨는데요. 사실관계는 하나지만, 또 일반적으로 기존의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내용들하고 거의 이제 유사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